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하락하는 종목이 너무나 많은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달달할까요? 이다래 위원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12시 구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종목들 만나보시죠. 자, 오늘 랭크가 되어 있는 종목들, 일단 1등은 에코플라스틱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달달한 공략주로 공략했던 종목이라 잠시 뒤 AS로 만나보고요. 냉동김밥 수출 호조 소식에 우양과 풀무원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LNG 프로젝트 기대감, JV 설립 이슈 때문에 오늘 또 철강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동양철관부터 저희 포지션 받아볼까요? 자, 동양철관은 항상 이 철강 관련주가 오르면 대장주로서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네, 소소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가스라든가 석유 수송용 관관 공급업체죠. 알래스카 LNG 테마의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되는 참여 압박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금일 일본의 무역 협상이 타결로 이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이 알래스카 LNG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게 될 경우 한 번 더 시세가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응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 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소수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온 모습이라서요. 대응이 가능한 분들의 영역이다, 조심하자라는 소스 포지션 잡아주셨습니다. 자, 우양도 볼게요. 지금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굉장한 흥행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양 오늘 강한데요.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소수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즉석 조리식품이라든가 과일 음료, 냉동 제품과 같은 이러한 식품 제조 전문 업체로 알고 계실 거고요. 국내 핫도그 제조 1위 기업입니다. 코스코에 진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K푸드 수출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고요. 작년에는 미국의 냉동김밥 수출 이슈로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일은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에서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풀무원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동사 또한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수급이 유입이 되었고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슈 자체가 풀무원에 국한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또 급등락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승 시에 좀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매물 소환한 이후에 481 이평선을 돌파하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주셔도 늦지 않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다 소스 포지션 잡아주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을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시장 전략 바로 알아볼게요. 대주주 양도세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감세폭이 줄어든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적인 이슈 속에서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정의 폭이 더 깊어질까요? 아니면 이 조정을 기회로 활용해 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자면요. 오픈 AI 악재로 인해서 반도체 섹터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어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네, 소프트뱅크와 오픈 AI의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러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약세 흐름을 나타냈지만 필리핀과의 무역협정 협의와 또 일본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를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금일도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죠. 코스피에서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모두 소화해내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모두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노이즈로 반도체 투톱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전해진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과 또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에 니케이 지수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현대, 기아차를 선두로 해서 자동차 섹터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로 니케이 지수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국내 증시에도 일정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협상 과정에서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국내 증시가 일시적인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 유지해 주시고 차분히 협상 결과를 기다려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아직도 관세라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어서 현금 비중 확대하고 조금은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종목별로도 대응 방법 챙겨드릴게요. 첫 번째로 동방, 북극 항로 관련 종목으로 저희 목표 주가는 정말 단기간 안에 달성을 했고 추가 수익까지 챙기면서 총 52.6%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북극항로 관련주들 중에서 KCTC나 동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 상승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테마 자체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북극항로 관련주에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금일은 쿠팡과 1,200억 원 규모의 물류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25일입니다. 또 25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부산에서 미팅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 또 북극항로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상승을 했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방은 관심 가져보도록 하고요. 에코플라스틱도 저희 2차례나 공략하고 2번 다 목표 주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최고 4,5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저희 49%라는 상승률 여러 번 기록을 했는데 자,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구간인데 지지는 잘 받고 있네요. 지금 다시 공략합니까?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탈플라스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금년 안에 탈플라스틱 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이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을 비추어 본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탈플라스틱 관련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금일은 친환경차 부품 제조사이기도 한 동사가 또 미일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또 자동차 관세 인하 소식에 또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신다라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도 움직이면서 단기 입평 3,700원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 자리를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준다라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도 21선 지지 여부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장 달달한 종목 공개해 주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말씀해 주세요. 네, 금일은 센즈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이런 보안 전문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알림 플랫폼을 공식 출시를 하면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대응책을 또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의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최신 정보 수집에 대해서 또 문자로도 알려주고 또 유출 정보가 활용되기 전에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알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보안주 가운데서는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또 생성형 AI 기반 차세대 보안 기술 3건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을 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본다라면 그동안 또 털린 줄도 몰랐던 개인정보를 메일이나 SNS로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재료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시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는 사실 시장에서 크게 테마를 강하게 형성을 하지 않았지만 센즈랩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1,5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 센즈랩이었고요. 목표주가 11,500원입니다. 저희 이 종목 올해 2월에도 말씀 주시면서 3일 만에 목표 달성 성공한 이력이 있네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